불안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고민을 도피처로 삼지 마라. 제 지인 중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항상 독립해서 내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꿈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의 독립 계획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뭐뭐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제나 꿈꿔온 일이라고 했으면서 인생을 걸 각오도 되어 있다면서 정작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뜻밖의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고민에 중독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제 지인은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독립보다 독립을 꿈꾸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꿈꾸는 일 자체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꿈꾸는 동안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고민하는 동안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일도 없겠지만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계속 꿈을 꾸면서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라는 낙관적 희망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상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차이는 일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독립만 할 수 있다면 이라며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해본 뒤 그 고민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마저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편 내가 이만큼이나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감각 또한 선사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고민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는 고민도 어쩌면 그저 도전을 미루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질문입니다. 뭐뭐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희망을 위한 희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즉,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 가족 때문에 못한다 라는 핑곗거리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상황이 정리되면 해야지 라고 미루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 일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런 꿈을 꾸는 게 멋있어 보여서 골랐을 뿐인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하고 싶은 일을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꿈 역시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무리하게 세운 목표일 수 있으니까요. 포기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에게 이런 비난 섞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일로 밥벌이가 되겠어? 정신 차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에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신념처럼 자리 잡은 요즘 현실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며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은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누가 무엇을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찾고 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꿈을 정하는 데에 더 커다란 자유가 생긴 만큼 꿈을 이루는 데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역경을 딛고 멋지게 꿈을 이뤄낸 삶이 아닌 인생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입니다. 꿈을 이루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꿈을 이룬다면 꿈을 이뤄내라 라는 말은 하나마나 의미 없는 소리겠죠. 이처럼 현실에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 또한 삶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포기가 그 자체로 나쁘거나 무가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포기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기라는 말 자체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패배하거나 도망친다는 느낌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기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포기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할 줄 안다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는 일과 같습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 역시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계단을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때 포기하지 못하면 계단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인생에는 희망과 포기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포기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균형.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쉽게 질립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몇 시간씩 글만 써야 한다면 즐거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업무에 치여 바쁜 나날을 보내던 회사원이 퇴사하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어떨까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한가해지면 즐거운 것도 잠깐 머지않아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조급해지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글을 쓰고 싶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들의 마음은 분명 진심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의 비율을 잘못 설정하면 그 즐거움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균형이야말로 즐거움의 핵심입니다. 즉,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주변에는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당사자들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겠다며 원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한 가지 공통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취미가 일이 되니 재미가 없다는 난관입니다. 물론 열정을 불태우며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면 불안해져 결국 다시 회사원이 되곤 합니다. 어째서 취미가 일이 되면 재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취미가 즐겁고 좋았던 것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잠깐의 취미 생활이 주는 재충전의 감각과 취미 시간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해준 경제적 안정이야말로 취미를 즐길 수 있었던 기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한정적 시간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밥과 채소가 취미 생활이라는 고기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면서 취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론 저는 취미가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의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비중을 늘리면 다른 일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진짜 중요한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나요? 당신도 취미의 즐거움에 정신이 팔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